한 달의 홋카이도 겨울동화 같은 설국을 만나다. 윤정치음, 세나북스 출판. 프롤로그. 겨울동화 같은 꿈의 공간이 현실이 되는 순간, 삿포로에 가고 싶다고 줄곧 생각해왔다. 14살부터였을 것이다. 중학교 미술 수행평가 시간에 세 개의 축제 중 하나를 골라서 포스터를 만들어야 했다. 당시 조사했던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삿포로의 눈축제였다. 일본어로는 유키마츠리라고 부르는 미지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겨울 축제가 어린 중학생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거대한 눈 조각상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포스터에 그렸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삿포로는 그렇게 내게 다가왔다. 완성한 그림을 보고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동급생들로부터도 그림 실력에 대한 감탄 한마디씩을 들었다. 그때만 해도 반에 한 명쯤은 있는 그림 잘 그리는 애가 내 정체성의 전부였다. 공부도 못하지는 않았지만 그림만큼 적성에 맞는 분야가 없었다. 책 읽기나 글쓰기도 좋아했지만 엄청난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다. 중학생 때 내가 그린 삿포로 눈축제 포스터는 학교 행사날 중앙 계단에 전시되기도 했다. 자랑스럽고도 긍정적인 경험이 깊게 남았다. 그리고 겨울만 되면 눈축제가 생각이 났다. 언제나 겨울 눈축제의 환상으로 가득한 삿포로에 가고 싶었다. 그렇지만 어쩐지 그것은 너무나 먼 장소 같았고 오랫동안 실제로 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일본에는 추억이 많다. 오사카와 교토를 여행으로 가기도 했고 도쿄에서는 교환학생으로 지냈다. 우에노 공원을 매일 걸어다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음료수 자판기에서 매일 콜라나 사이다를 한 캔씩 마시며 두 팔을 휙휙 휘저으며 걷던 남자친구와 말이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도쿄에 있는 한인학원에서 국어 강사를 하기도 했다. 주로 제일 한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거나 대학 입시 국어 강사를 일했다. 공부할 양도 많고 쉬는 날보다 강의하는 날이 더 많아 일본의 많은 곳을 여행하지는 못했다.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며 사람 사이에 끼어있던 기억이 강렬하다. 컨베이어 벨트 안의 상품처럼 신주쿠 환승 통로를 기계처럼 걸어다닐 때 나의 표정은 그 자체였을 것이다. 겉으로 튀고 싶지 않았고 함부로 외국인인 신분을 들키고 싶지도 않았다.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상냥한 사람들은 도와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악용하거나 못살게 굴기도 할 테니 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 사는 동안 위축되어 있던 마음은 일본 소도시 여행을 통해 종종 회복될 수 있었다. 인파를 벗어난 공간은 어디든 자유롭고 여유로웠다. 도쿄 근거의 요코하마나 온천마을 하코네에 갈 때도 긴장이 풀리듯 마음의 근육도 풀렸다. 하지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지 한참 후에 다시 떠나는 일본 여행은 달랐다.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일본인들에게 불편하게 다가갈까 걱정이 됐다. 바보처럼 겁도 났지만 여행 준비를 하는 내내 걱정은 점점 설렘으로 변하고 있었다. 도쿄도 오사카도 아닌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일본의 최북단 섬인 홋카이도에 가는 것이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지만 중학생 때부터 늘 꿈꿔온 탓에 어쩐지 친숙한 눈의 도시 삿포로의 말이다. 삿포로 여행에 대한 막연한 생각은 일본의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며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세나북스의 최수진 대표님이 일본 한 달 살기를 제안해 주신 덕분에 내내 이어오던 상상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 대학원 진학을 앞둔 겨울, 내 인생 마지막 겨울방학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걸고 한국 나이로 30살을 가장 철없게 맞이하자는 다짐으로 삿포로행 비행기표를 예매했다. 비행기표와 호텔을 예매하는 것부터가 여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2023년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약 한 달 동안 홋카이도의 중심 도시 삿포로에 살면서 두 곳의 숙소에 머물렀다. 첫 번째 숙소는 나카지마 공원 바로 맞은편에 있는 전망이 아름다운 호텔이었고 두 번째 숙소는 삿포로 중심지인
스스키노 거리에 있는 작은 호텔이었다. 좁은 방으로 이사 가자마자 나카지마 공원 맞은편에 채광 좋던 넓은 방을 그리워하게 됐지만 지리적으로는 중심부인 스스키노 거리에서 삿포로역 등 이것저것으로 이동하기가 편했으니 후에는 그 편리함에 익숙해졌다. 책에서는 홋카이도 내 위치와 여행 스타일을 기준으로 장을 구분했다. 삿포로 시내에 돌아볼 만한 장소와 맛집, 그리고 홋카이도 여러 지역의 여행기가 적혀있다.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설국의 풍경 BA와 낭만적인 여행지 오타루, 개학날로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예스러운 도시 하코다테로 향하는 기차 여행도 있다. 삿포로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조장케이 온천과 삿포로 국제 스키장에서의 가슴 떨리는 액티비티도 담겨있다. 홋카이도는 미식의 섬이다. 기후와 지리적 조건으로 일본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대표적인 음식인 수프 카레와 징기스칸, 라멘과 스위치 등에 푹 빠질 수 있는 밥심으로 사는 한국인들에게는 환상적인 곳이 홋카이도이다. 덕분에 삿포로 맛집 앞에서 줄을 설 때마다 한국 사람들을 마주하는 즐겁고도 신기한 경험을 하기도 했다. 책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다. 수정이와 알렉스이다. 수정이는 내 동생으로 같이 출국해서 2주간 나카지마 공원 근처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고 여행하는 먼저 귀국했다.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에도 삿포로 여행은 좋았고 또 오고 싶어질 것이라는 후기를 남겨주어 다행이었다. 알렉스라는 이국적 이름의 남자는 일본 교환학생 시절 만난 남자친구로 영국에서 일본까지 큰 결심을 하고 날아와 동생이 떠난 후의 여행을 함께 해주었다. 가로등이 많지 않은 삿포로에서는 안전을 위해 동생과는 밤에 많이 돌아다니지 못했지만 그와는 종종 삿포로의 밤거리를 산책할 수 있었다. 여행하는 동안 성실하게 일정에 따라주고 내가 작가로서 글을 쓰거나 선생님으로서 온라인 수업을 할 때마다 자리를 비워주거나 간식을 사오는 등 최선을 다해 배려해주던 두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한 달 살기를 제안한 후 내내 믿고 원고를 기다려주신 세나복수 대표님과 늘 거대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부모님께도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모쪼록 홋카이도를 사랑하고 삿포로 눈축제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적으며 글을 마친다. 2023년 여름 윤정. 실제 홋카이도 여행 기간은 2023년 1월 24일부터 2월 25일로 총 32일입니다.